명절이 너무 이상한 게 명절 전후 되게 싸우는데 그 명절 당일은 너무 화목한 것처럼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롤플레이잖아. 다 같이. 근데 관객은 조상님이야. 돌아가셨어. 일상 레이아웃 깨는데 2년이 걸렸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명절의 풍경을 만들려면 20년이 걸리겠구나. 저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저는 손님이라고 저는 손님이에요.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명절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으로는 그쵸. 이번 명절도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올해가 7년 차고 3돌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명절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 올해부터 설날에는 시가에만 가고 추석 때 친정에 가게 됐어요. 결혼 5년 차이고요. 그 3년 차부터 명절에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3년차,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명절에 가지 않고 있고 명절에 안 가는 여성들을 모아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이 부산이고 이제 시간은 원주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두 곳 다 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먼저 갔다가 어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막 버스를 타고도 가보고 서울에 와서 이제 KTX를 타고 가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두 개 다 가는 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같이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명절 연휴에는 시가에만 가고 친정에는 그 전주나 아니면 그 다음에 간다. 대신 조금 오래 있다 온다 이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계속 뭔가 이게 부당하다. 음식도 한 2-3시간 이러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근처에 뭐 계곡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놀고 너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대체 나는 왜 여기 있나 엄마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동생도 지금 캐나다에 있고 뭔가 이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식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친정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혼자서 전을 부치는데 하루 종일 부치고 저는 그냥 혼자 테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목한 그런 풍경이 좋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불편한,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일 같지 않은 얘기를. 남편이 6남매예요. 각자 맡은 바가 있어요. 뭐 이 집은 불고기, 뭐 저 집은 뭐 그래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조리만 이제 시댁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기독교 집안이어서 차례는 없었고 명절 당일날 아침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되게 외롭게 좀 자라서 아 되게 화목한 가족이다. 막 시끌벅적하니까 되게 좋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근데 이제 식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음식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성들, 며느리들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니까 이게 재미만 있는 건 아니구나. 재미있는데 왜 집에 오면 늘 내 마음은 서늘하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명절에 시가에 간 적이 없어요. 평소에 그냥 결혼 전에 하던 것처럼 저희 집에 가서 뭐 제사를 돕고 그랬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내가 왜 가부장제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우리 집 가부장제에는 이렇게 내가 갈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장녀로서 하는 역할도 하지 말자, 나 자신으로 있자라고 다짐을 하고 그냥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에 당연히 명절에 먼저 가야 된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는 시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명절 차례할 때는 당일 아침에는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게 차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되게 유교 집안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여도 그렇고 시가를 먼저 가지 않거나 명절 당일 아침에 거기 있지 않으면 시댁을 우습게 보냐. 약간 이런 경우가 주변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두 사람 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명절에 한 번에 갈 수 없는 식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각자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꼭 어느 집을 희생시켜서 특히 이제 그게 대부분 여성의 집이 되는 거고 여성의 가족은 외롭게 보내야 되고 남성의 가족에서만 풍성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명절이 어쨌든 뭘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음식은 제가 안 하더라도 이 설거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설거지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있어도 불편하고 누가 하고 있어도 불편하고 저 오히려 설거지 일부러 했었는데 이거 하면서 그냥 수행이나 하자. 그냥 그 순간에 나만 있는 거예요. 제 벽을 보고 있으니까.
나만의 방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색하지 않고 네, 가서. 어색하지 않고 난 설거지로 하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는 게 되게 당연한 문화라면 남편한테 한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요리를 못하면 우리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잡일이라도 해. 그래야 우리가 공평한 거 아니야? 남편은 흔쾌히 자기도 그거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김서방을 시키니?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가서 그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우리 엄마 설거지를 시키면 미안하니까. 명절이 너무 이상한 게 저희 원가족은 명절 전후로 엄청 싸웠어요. 왜 너희 엄마는 맨날 이거 막 반찬 많이 하라 그러냐 뭐 그러면서 되게 싸우는데 그 명절 당일은 너무 화목한 것처럼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게 할머니가 지금 이거 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 전날에도 싸우고 여길 떠나면 또 싸울 건데 상 하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서만 화목하게 먹고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 가면은 또 싸워. 그래서 명절 특집 방송 준비하는 것처럼. 롤플레이잖아, 다 같이. 근데 관객은 조상님이야. 돌아가셨어. 첫 명절에 갔을 때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앉으려고 봤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식구는 너무 많고 상에 앉을 자리는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자리 선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였으니까. 남편도 6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삼촌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상이 이제 좀 좁아서 2차로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 형님이 상을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게 여성이 되다 보니까 제일 늦게 앉는 사람이 보조상에 앉게 되니까 이 밥상의 레이아웃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전 또 불편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식사 문화를 바꿔야겠다. 어쨌든 그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좀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다양하게 제안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소태에 막 한 소끔 뭘 끓여가지고 먹는다든지 저희 막 명절에 여행 가는 건 어때요? 라든지 남편한테는 막내는 보조상에서 먹는 것이다 해가지고 큰형님을 제가 보냈어요. 며느리이신 큰형님 보내고 남편을 데리고 왔죠. 이게 2년 걸린 거예요. 밥상 레이아웃 깨는데 2년이 걸렸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명절 풍경을 만들려면 20년이 걸리겠구나. 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주고 아무리 좋은 식구라 하더라도 어쨌든 나의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남편이 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많이 힘들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은 명절에 각자 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일을 강요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절에 따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위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며느리도 손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손님 8명 초대해놓고 네. 자리 6석 마련해놓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네. 진짜 말이 안 되지. 저희 시어머니한테 저는 손님이라고 네. 저는 손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도리랑도 연결되는 그쵸, 거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에 도리가 있지. 근데 애초에 가족이 아니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의만 차리면 되는 거지. 저는 이걸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나는 결혼하면은 시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라는 생각을 나는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 친구는 나랑 얘기하면서 이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내가 이 주제를 꺼내야 된다는 것 자체부터. 그러다가 그럼 너희 쪽 한 번 가고 우리 쪽 한 번 가자 이러다가 그거 되게 이상한 것 같다. 나는 너희 쪽 가서도 일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고 우리 쪽 가서도 일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이건 공평한 게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안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도 나도 그럴 것 같다. 나도 네가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안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라기가 제일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며느라기 보고 그때 굉장히 이거 보면서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일상들이 굉장히 다 뭔가 불평등과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했는데 거기서 제일 좀 공감 갔던 거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시댁에서 처음에 명절 보내러 갔을 때 제가 요리도 집에서 전혀 하지 않고 사실 요리는 남편이 다 하는데 거기 가서는 뭔가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약간 신용을 하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막 달가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그냥 도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나를 못 지켰던 거구나. 명절 시댁만 가면은 계속 체하고 아팠었어요. 계속 방에 들어가서 자고 시어머니는 너처럼 시가에서 편하게 지내는 애가 어딨냐. 보기엔 너무 세상 편하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마다 맨날 울었어요. 되게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고 생각은 했었고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러면 내가 잘할게 거의 막 약간 그런 식이었고 맨날 울고 이거 바꿔야 된다 늘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저도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걸 좀 화목을 깨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이가 또 있으니까 내 아이는 이런 불공평한 걸 보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는 게 컸어요. 당연히 명절에는 친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애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 명절마다 어떻게 할까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딱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일 핑계, 뭐 아이 핑계 이런 뭔가 좀 이렇게 피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남편한테 이제 작년에는 결혼 5년 만에 올해는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명절 전주에 이제 시부모님한테 가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오지 않을 거고 호캉스를 갈 거다. 인천에 있는 뭐 호텔을 갈 것이다. 그러고 내년부터는 명절에 이제 번갈아서 갈 것이다 하면서 울면서 더 어릴 때 명절 얘기를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명절에 되게 부당함을 생각을 하면 컸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명절에 시가에 당연히 먼저 가야 되고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한테는 그런 명절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남편과 되게 진정되게 얘기를 했는데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알겠다, 세상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후에 갑자기 이제 분노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약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건지 시부모님 포기할 수 없는 며느리의 도리든지 자식의 도리, 이제 그런 영리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부터는 설날에는 시댁에 갔었고 추석 때는 처음으로 이제 친정에만 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설레기도 하고 약간 두려움도 좀 있어요. 약간 거기서 또 그 겪어야 될 생각을. 그 명절 문화는 저는 원래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기를 가서 그것도 겪고 거기서 또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가서 또 그 가족,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과 친정도 사실 다를 건 사실 없거든요. 어쨌든 해봐야 되니까 한번 트라이 해본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남편과 이제 얘기를 끝내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명절에 한 번에 가는 어떤 그런 명절은 보내지 말고 각자 원하는 대로 편하게 보내자라고 해서 저에게는 명절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그냥 오롯이 좀 혼자 보내자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잉여롭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못 봤던 거 정주행하고 막 혼술도 하고. 저희 남편은 이제 시가에 가죠, 혼자. 남편이 시가가 워낙 멀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긴 시간이 아니면 가서 또 찾아뵙기 쉽지 않아요. 그전에는 저희가 명절 당일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집에 가야 되니까 가서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저는 또 남편한테 미안한 거예요. 친정은 또 언제든 마음먹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시간은 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 시가에서만 되게 충분히 시간을 며칠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나가 오면 누나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첫 명절을 친정에만 다녀오고 집에 와서 그 긴 시간은 혼자 있었죠. 무척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부터는 분명히 나처럼 명절에 안 가고 집에 혼자서 있는 이런 여성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자라고 해서 그분들 모아서 놀고 있어요. 제 블로그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더 이상 명절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이대가 딱 20부터 50대 중년 여성분까지 되게 다양하게 오세요. 저는 서밤님 그 블로그 제가 비혼인 친구한테 보내줬었어요. 결혼을 하면 명절이 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명절이 안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원가족에 가더라도 정말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벗어던지는 것도 되게 어려웠지만 사실 장녀로서의 역할을 벗어던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여서 가지 말자. 그냥 모여서 밥 먹고 각자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왜 어쩌다 안 오게 됐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겪었고 여기 옴으로써 무엇을 겪어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진짜 할 얘기들이 많아서 진짜 반가워. 명절에 나는 나만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안 간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한다는 게 진짜 큰 용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마음속으로는 이번 명절도 함께해요. 그 하루 당신이 참으시면 됩니다. 전 못 참겠거든요. 아니, 누군가 한 명이 참아서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 참는 그 한 사람은 평화롭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얻는 평화는 전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왜 나만 혼자 참아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며느리로서 겪는 불편함을 참는 거는 그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참을 이유가 있을까?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제 명절 보이콧을 한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 평범하게 살려고 하면 어쨌든 제가 계속 평범한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로 살 수 없는, 그게 단 하루라고 하더라도 그걸 되게 견디기가 힘들고, 시가와의 관계라는 게 뭔가 부당함, 불평등함 이런 게 딱 그 명절 1박 2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1년, 2년 그냥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제 명절 1박 2일을 정말 집약적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며느리 노릇, 뭐 며느리 도리 이런 거를 정말 막 그 수많은 끼니와 함께 가사노동과
함께 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괴로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성들은 느꼈을 때 모멸이에요. 맞아요. 모멸감. 내가 너 딸기 한 대 때릴 테니까 참을래? 마사지 받는 것보다 덜 아프잖아. 그건 참는데 이건 왜 못 참아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명절에 어쨌든 시가에 먼저 가고 1박 2일 보내고 있으면 아, 나는 시집을 진짜 온 거구나 이 집에.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종속된 존재,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갈 수 없는, 계속 눈치를 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면서도 굉장히 모멸감, 뭔가 그 굴욕감, 자괴감이 계속 드는. 저는 이제 명절에 안 가요 이러면 근데 그렇게 시가에 못해도 시가에서 뭐라고 안 해요? 남편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너무 그냥 이 가부장이 익숙하니까 며느리는 명절에 가야만 시가에 잘하는 것일까? 저는 그 인간적인 도리로 어머님이 80이 넘으셨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식사를 잘 안 챙기실 것 같아서 뭐 곰국 얼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문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는데 명절에 안 간다고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착한 며느리가 응당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이 명절과 가사노동에 집약되어 있는가를 좀 깨닫게 된 거죠.